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척수회백질, 네, 척수회백질. 네.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지금 같은 그런 분위기 비슷하겠죠? 같은 겨울이니까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롭다. 저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장면이 막 선명하게 이렇게 상상이 돼요. 갑자기 캄캄한데 캄캄하고 춥고 그 산에 갑자기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이 환하게 비치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합창을 해대는데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아니 지구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의 메신저가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그 웅장한 모습이 생각이 되면서 굉장히 가슴 떨렸던 그런 기억이 늘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오늘 강좌하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야 되겠죠? 크리스마스 휴가 보내고 그다음 1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공부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즉수 상행로와 하행로를 했죠. 그 중에서 하행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망상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망상체가 왜 중요하냐? 가운데 쇠기핵이라는 게 있고 세로토닌을 만드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뭐 콜티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로토닌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세로토닌은 이렇게 효능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늘 우리들의 감정을 주관하는 기분 좋게 하고 뭔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부족해지니까 기본적으로 도파민 생성도 문제가 생기고 또 세로토닌 때문에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것을 주관하는 신경핵이 쇠기핵인데 아니죠. 솔기핵인데 그 솔기핵을 감싸고 있는 것이 망상체다. 망상체는 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뇌교와 중뇌를 거쳐서 시상까지 다 덮고 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 여기서 보면은 망상체가 이게 파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어요. 파란색은 교내에 주로 많이 있고 하얀색은 연수에 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교내 망상체 옆에 있는 것을 연수 망상체로 구분하는데 자, 교내 망상체가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 다발로 쭉 내려가면 안쪽에 있을까요? 바깥에 위치할까요? 이 다발이. 안에 있으니까 안쪽에 위치하겠죠.
그죠? 예. 이 하얀 거는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쪽에 위치할 것이다. 이걸 감안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쇠기핵과 더불어 참으로 놀라운 게 쇠기학 망상체와 더불어서 이후에 적핵과 흑질이 있는데, 흑질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도파민. 가장 강력한 도파민.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몸이 안 움직여요. 너무 이상하죠? 도파민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 이 도파민이 안 없으면 몸이 안 움직여. 몸이 떨리고 걷지를 못해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여기 있는 적핵이란 게 있다. 적핵 이거죠, 이거. 양쪽에 두 개의 적핵이란 게 있다. 흑질과 적핵이 같이 있고 이 밑에 쇠기핵이 있고 여기에 망상체가 있다. 그래서 망상체 기능이 뭐죠? 같은 신호가 올라오면 여기서 그냥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죠, 자기가 알아서. 그런데 억압이 있을 때 이게 자꾸 위로 못 올려가지고 억압 때문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 원인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도파민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적혈의 기능. 적혈은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사지 교분 운동, 큰 운동. 예. 그래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적혈, 그 다음에 도파민, 세로토닌, 그와 연결된 흑질, 또 솔기핵, 망상체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와 나중에 척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걸 봤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미리미터 초, 천분의 1초, 천분의 1초 단위로 균형 감각을 맞춰야 돼요. 천분의 1초 단위로. 균형 감각이 안 맞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본이. 그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뭐냐? 전정핵이다. 전정핵이라는 게 균형을 맞추는 핵이다. 근데 너무나 희한한 게 전정핵이 다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전정핵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 동안신경이 있고 활자신경이 있고 외전신경이 있어요. 눈동자 움직이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동자 움직이는 신경과 전정신경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몸은 눈동자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기능이 보는 기능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자, 그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위에 상구, 하구에서 위를 피계라고 했죠. 시신경을 1차 처리하는데 시신경을 긴급 처리하는 영역이죠. 이 피계하고 척수하고 쫙 연결돼 가지고 시신경의 신호를 가지고 또 척수가 같이 작동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올리브핵이라는 게 있는데 올리브핵과 소뇌의 상호작용, 소뇌와 적핵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은 제일 주체가 뭐냐? 놀랍게도 그게 시신경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시신경이 오면 이 상구 피계에서 먼저 기억하시죠? 피계에서 먼저 받아서 밑으로 보내고 위로 올리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우리 근육이 움직일 때, 그 근육이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느냐? 시각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각을 기준으로. 시각이 초점을, 우리는 생각할 때 눈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눈동자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결국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정신경 핵, 균형을 딱 잡아주는,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줘요? 귀에 있는 이석으로 잡아주잖아요. 귀에 있는 이석이 딱 균형을 이게 이석이 망가지면은 우리는 균형을 잃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지럽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주체는 뭐냐? 전정핵이다. 근데 전정핵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시신경, 피계, 여기. 그 다음에 올리브핵과 소뇌가
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손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근육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죠. 모든 근육이. 우리 몸, 머리 끝에서부터 발까지 모든 근육, 손해가.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합동해서 협력해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척수가 작동을 해서 우리의 몸통, 손, 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치료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근육의 문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종아리가 아프시죠? 종아리. 또 어떤 선생님은 대퇴골도 아프시죠? 대퇴골도. 허리, 몸통, 팔, 어깨, 목, 이 모든 움직임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잘 작동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론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 치료, 여기를 치료해야 돼. 그게 여기는 현대의학에서 손도 못 대요. 왜 그렇죠? 이 망상치라고 하는 것이, 이 망상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탁 찔리면은 사람이 즉사해요, 즉사. 1초도 안 걸려서 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도 못 해요. 그리고 이 신경은 전부 중추신경계잖아요. 이 BBB, blood block, brain blood block. 그러니까 뇌는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약이 잘 안 들어가요. 약도 쓸 수가 없어요. 약도 못 써요. 그 다음에 수술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어떻게? 양전류. 네. 예. 정기적인 방법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기적인 방법. 지금 우리는 척수와 연관돼서 이걸 보지만은, 그래서 척수를 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정기적인 방법으로 세수양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다 마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부터 시험 봅니다. 시험 봅니다. 우선 여기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회백질, 하나는 백질. 회백질은 뭐예요? 회백질은 회색 색깔이 난다. 그래서 회백질. 왜 회색 색깔이 나죠? 왜냐하면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신경세포 중에서 신경세포 머리만 모여 있어요. 머리만 모여 있는데 왜 회색 색깔이 나느냐? 머릿속에 핵이 있거든요. 핵 때문에 회색 색깔이 나요. 그 다음에 회백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백질이라고 하죠. 이건 전부 다 색깔이 이렇게 칠해놨지만 전부 다 100% 백질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왜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신경 뉴런 중에서 세포체,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축삭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축삭. 전기통신망이죠, 통신망. 축삭은 뭘로 되어 있어요? 축삭은 뭐가 감겨 있다 그랬죠? 세포가. 슈반 세포가 감겨 있죠. 슈반 세포가 이렇게 여러 번 똘똘똘똘똘 말려 있는데 그 말려 있는 것을 미엘린이라고 그래요. 미엘린 수초. 그런데 그 슈반 세포가 전부 다 지방질로 되어 있어요. 지방질로. 지방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 보는 것은 네, 시험 보는 것은 네, 어, 백질 중에서 척수에서 뇌로 보내는 척수 상행로. 상행로는 뭐예요?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을 1차 정보 처리해가지고, 정보 처리는 회백질에서 하죠. 정보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뇌로 보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전정신경, 올려부, 소뇌, 적핵 이런 데로 올려 보내는 신경이 파란색으로 구분한 거죠. 그다음에 빨간색은 뭐예요? 이건 뇌에서 내려오는 거죠. 대뇌 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뇌에서 내려오고 망상체에서 내려오고 시계, 피계에서 내려오고 그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척수에서 1차 정보 처리해서 뇌로 보내면 뇌가 최종적으로 정보 처리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척수로 다시 내려보내갖고 그게 몸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척수 하행로. 뇌에서 내려오니까 하행로. 자, 척수 상행로. 이건 뭐죠? 이거 크게, 이걸 전체를 뭐라 그래요? 지금 비어있지만 이거 이제 처음에 이거 전체가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후섬유단. 후섬유단. 예, 후섬유단. 그래서 이쪽이 어디냐면 등 쪽이죠? 그럼 이쪽은 배 쪽이고, 복척. 여기가 등 쪽. 그러니까 항상 우리 척수나 뇌는 이 뒤쪽이 감각을 처리해요. 뒤쪽이. 등 쪽이. 후섬유단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얇은 행로, 하나는 쐐기 행로. 그죠? 얇은 행로는 뭐뭐를 담당해요? 어떤 감각을 위로 올려보내요? 얇은 행로는 SLTH. S 뭐예요? 세크럴, 천수. 천수니까 골반 근육. 그러니까 골반 근육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골반 기저근. 똥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근육 전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리고 다리 뒷면 이쪽을 주관하죠. 그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를 일자 처리해가지고 뇌로 보내는 통로가 이거다. L은 뭐예요? L은 요수, lumbar, 요수, 허리. 허리는 뭐예요? 허리에서 신경이 다리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발가락부터 시작해갖고 허리까지 모든 근육은 L에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TH는 또라식, 흉수. 근데 흉수가 3A와 3B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 갈라진 이 지점이 뭐 어디냐면 흉추 7번이에요. 이 흉추 7번까지는 여기서 올라가요. 흉추 7번에서 위로는 여기 3B에서 올라가요. 그 다음 C는 뭐예요? 서비칼. 이거는 경수, 목. 경수는 뭘 관리해요? 경수는 후두근, 목, 어깨, 발끝까지 전부 다. 그쪽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려보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얇은 행로, 여기를 쐐기 행로.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복습을 안 하신 거예요. 복습을 안 하셨으면은, 네, 이번 주에 복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거는요, 절대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지식이에요. 이거 포기하면은 건강 유지는 불가능해요. 척수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제가 나중에 외우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얇은 행로와 세기 행로가 어디로 올라가요? 척수로 받아갖고 어디로 올려보내요? 대뇌 피질로. 그래서 척수 피질로. 척수에서 대뇌 피질로 올라간다. 그럼 지난번에 봤죠? 대뇌 피질에서 뭐 해요? 감각 영역이 있고 운동 영역이 있잖아요. 감각 영역에서 먼저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내 감정과 기억과 의식과 이런 걸 다 섞어서 판단을 해갖고 여기서 판단해갖고 어디로 내려보내요? 어디로? 복도가 하나 있다 그러죠? 복도. 내낭, 내낭. 조가비에 낑나면 조가비에 시장 그 사이로 쫙 내려보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온몸으로 퍼져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일 때 혼자 대뇌 피질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소뇌, 시상 이런 데서 같이 결정한다. 그래서 4A가 뭐냐 하면은 후척수 소뇌로 척수에서 소뇌로 올려보내는 거죠. 소뇌로. 이해가 되십니까? 소뇌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소뇌가 뭐였죠? 대뇌보다도 뉴런이 몇 배 많다 그랬어요? 소뇌가. 대뇌보다 뉴런이 10배나 많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우리는 대뇌가 난 줄 알았는데 대뇌는 뉴런이 100억 개밖에 안 되는데 소뇌는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1000억 개가 돼요. 그만큼 우리 모든 근육의 길이와 또 근육의 긴장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다. 그게 잘 작동 안 하면은 우리는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냥 대충 걸어다니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완벽한 기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손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후측수 손해로 해서 올리고, 여기는 이게 뒤쪽이니까, 등 쪽이니까 이게 후측수 손해로, 이거는 전측수 손해로, 앞쪽이니까. 그러니까 후측수 손해로는 뭐를 관리해요? 근육의 길이 보고하는 게. 그 다음 전측수 손해로는 근육의 긴장도. 우리는 보통 근육 그러면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당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늘어나는 걸 신전이라고 하고, 당기는 걸 굴근이라고 해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긴장도를 관리해, 긴장도. 예를 들면은, 근육, 인대 있잖아요. 인대 같은 경우는 긴장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인대는 뭐 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딱 긴장돼 있으면 근육이 못 움직여요. 근육이 못 움직여요.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직접 관리하는 게 손인데, 척수에서 다 받아갖고 손으로 쫙 올리는 경로가 여기다. 근데 손의 끝에 하나 뭐가 붙어 있는데 이게 올리브 핵이다. 올리브 핵으로 올리는 데다. 올리브 핵은 뭐라 그랬어요? 올리브 핵은 똑같은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신호가 올라오면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펄키네, 펄키네, 펄키네 세포, 펄키네 세포와 등정 세포, 클라이밍 셀 쫙 뻗어내가지고 손에서 그 처리하게 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신호가 올라오면 그때 이제 펄키네 세포가 싹 사라져요. 그만큼 새로운 감각이 올라왔을 때는 또 그 처리하는 시스템이 특별하다. 그거 처리하는 게 올리브 핵이다. 그 올리브 핵으로 올리는 게 얘기. 그래서 손에는 올리브 핵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로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네. 예, 뭐 여러분 못 외우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냥 한두 번 해갖고 탁 외워지면 천재죠.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나요? 여러분 다 천재일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만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공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공부 빵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외워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다만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세 번째 반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오늘까지 공부하는 게 탁 들어가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돼요. 어디가 아프면은, 제가 요즘 무릎이 아프거든요. 무릎이 아프면은 물론 근육도 다스려야 되죠. 어떤 근육이 망가졌는지, 어디가 찢어졌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무릎을 관리하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었는데 저걸 잘 때 먹고 자나? 예,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온몸을 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흡입기까지 다 끝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와 팔, 다리, 몸통, 머리, 어디 아픈 것은 근본이 어디가 원인이다.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시상로예요, 시상. 시상은 뭘 처리한다 그랬어요? 첫째, 촉각. 그 다음에 통각. 그 다음에 온도 감각. 그 다음에 진동. 이런 감각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느낀다고, 누가 이렇게 손을 탁 댔을 때 이렇게 탁 느끼는 게, 그냥 손이 여기 닿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느끼는 게 아니고, 손이 딱 닿는 순간 여기에 있는 촉각 수용체가 그걸 다 감지해서 척수로 보내가지고 시상으로 보내서 시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시상에서. 그럼 그게 고장 나면은 누가 이렇게 만져도 모르는 거예요. 촉각은 그렇다고 쳐요. 촉각은. 통각이 문제죠. 만일에 어디가 찢어졌어. 근육은 사실 잘 찢어져요. 상했어. 그런데 척수도 모르고 뇌도 몰라.
그럼 그냥 그 찢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몸은 그런 게 아니고 어딘가 찢어져. 그럼 통각이 바로 쫙 올라가요. 어디로? 시상으로. 물론 척수를 거쳐서. 척수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뇌로 쫙 보내요. 그래서 뇌가 시상에서 이거를 대뇌피질로 딱 쏴줬을 때 아얏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픈 줄은 몰라요. 그래서 어딘가 병이 났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다, 그러니까, 온도, 그러니까 촉각, 통각, 온도 감각, 또 진동, 이것을 시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올려보내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수, 세크럴, 천수, 럼버, 요수, 흉수, 서비컬, 경수 이렇게 나눠서 올라가는 경로가 따로 있다. 그게 OA가 있고 OB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은 그냥 6분이 자요. 있는데, 예, 아니요, 그냥 잔다고. 예, 여지껏, 6분이 뭐냐 하면은 아니, 여지껏 안 했다고. 피계로 해요. 그냥 잤다고. 안 키고. 희한하게도 피계로 보내, 피계로. 피계가 뭐예요? 피계가? 예.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1차 정보 처리하는 데가 피계잖아요. 긴급하게 정보 처리하는 데가. 그러니까 눈은 항상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 눈은. 우리가 눈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렌즈예요, 렌즈. 우리 생각하는 이 눈은 그냥 렌즈예요. 이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나중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이 몸에서 들어오는 그 촉각, 통각, 온도 감각, 진동 이런 감각을 바로 탁 느껴가지고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균형을 잡는데도 눈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척수 피계로 올라간다. 네. 이게, 예. 아까 이게 감각 얘기할 때 촉각, 통각, 온도 감각, 이거는 시상이고,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는 손에 이 구분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올리는 건 그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 내려오는 거는 피질 척수로. 이거죠, 이거. 삼각형처럼 돼 있어요. 피질 척수로니까 대뇌 피질. 감각과 운동을 1차 처리하는 대뇌 피질 영역에서 정보 처리해가지고 내낭을 통해서 쫙 해서 목에서 교차해갖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주체로. 교차해서 내려오는데 교차해서 내려오는 게 90%, 교차 안 하고 내려오는 게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10%라고 그랬죠. 교차해서 내려오는 게 이쪽으로 내려와요.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건 1B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을 외측, 바깥에서 외측 피질 척수로,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온다. 이것은 전 피질 척수로,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오는데 같은 방향, 같은 감각. 그래서 오른쪽 뇌가 고장나면 왼쪽이 되게 마비가 오죠. 그죠? 근데 100% 왼쪽만 아니라 10%는 같은 방향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2A, 이게 적혈척수로. 적혈이 뭐예요? 큰 운동, 사지교본 운동.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호보라는 운동법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다리를. 이 뭔가 몸이 제대로 잘 안 움직인다. 그럼 적혈 문제다. 적혈 문제가 일 수 있는데 적혈은 움직임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흑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밑에 있는 솔기핵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뭔가 제대로 잘 안 움직인다 싶을 때에는 호랑이 걸음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적혈척수로. 그 다음에 EB하고 이게 EB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이게 망상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망상체는 척수로 내려올 때 명령하냐 하면은 중력에 대비해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내 척수로. 교내 망상 척수로. 그러니까 망상체 아까 봤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파란색은 교내에 있는 거, 그 밑에 하얀색은 연수에 있는 거잖아요. 교내가 안쪽에 있고 연수가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교내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안쪽으로 내려와요. 교내 망상척수로는 망상체가 하는 역할 중에서 몸이 중력에 대항하도록 하는 거죠. 몸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몸을 딱
움켜쥐게 만드는 거고 그게 1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연수망상척수로, 연수망상척수는 거꾸로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걸어다니다가 서 있을 때는 가만 서 있을 때는 중력이 내 몸을 끌어당기니까 딱 힘을 줘서 내 몸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고 움직일 때는 그걸 풀어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수망상척수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뇌에서 망상체에서 알아서 신호를 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니래. 여러분이 수영한다 그러면 내가 우주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동훈 선생님 그 철인 3종 경기면은 수영도 있죠. 네. 그러니까 달리기, 수영 뭐 그런 걸 다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기적 그 자체예요. 기적 그 자체. 만약 우리가 등산을 가잖아요. 놀라운 현상이에요. 말도 못하게 놀라워. 그 등산 갈 때 온몸의 근육이 다 움직여요. 그 손에서 근육마다 길이를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가지고 움직이게 해요. 예. 적핵, 망상척수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질적.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는 한꺼번에 뭉뚱그려야 돼요. 이 세 개는. 뭉뚱그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이게 작동 안 하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일 수도 없고, 뭘 잡으러 뛰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위에 있는 게 피계척수로, 피계가 뭐예요? 시각신호. 긴급한 시각신호를 처리하는 데라 하죠. 피계에서 쫙 내려와요. 척수로 보내서. 그래서 눈으로 받아들인 현상, 외부 세계를 내가 딱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몸이 계산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피계 혼자 못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올리버는 뭐예요? 올리버 핵에서 척수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손해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전정척수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전정척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작동한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내려오는 게 있다. 내적 세로다발이라고 하는데, 내적 세로다발은 전정핵에서 위로 어디로 올려보내냐,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동안신경, 눈꺼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외전신경, 눈동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외전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활차신경, 눈동자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활차신경이에요. 우리 눈은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초점을 맞춰요. 계속 초점을 맞춰요. 내적 세로다발. 그래서 전정핵을 중심으로 해갖고 위에 있는 눈동자로 움직이는 활차신경, 동안신경, 그 다음에 외전신경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올리브핵과 경수까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은 어디서 잡아주냐면 눈하고 귀하고 전정신경, 이석, 그 다음에 어깨가 잡아줘. 그래서 어깨가 균형이 안 맞으면, 어깨가 틀어지면 몸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돼 있어. 왜? 몸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위치를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항상 이렇게 펴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어깨가 평형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세포가 어떻게 알아차려요? 뇌 세포가 우리 몸을 세포 단위로 관리할 때 어떻게 알아차려요? 어떻게 알아차리냐면은 위치. 기억나십니까? 위치. 어디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 위치를 보고 관리를 하는데, 위치가 이탈을 하면은 장부를 관리를 못 해요. 그만큼 이 균형이 중요해요. 그 균형 잡는 게, 그래서 균형 잡는 게,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균형 잡는 게 피계, 전정, 올리브, 내적 세로다발, 이거 전부 다 균형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의 균형이, 자세가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 자세가 운동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안 할 거니까
이제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내 머릿속에 샥 들어와 있는가 하고 안 들어와 있는가 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 뭐가 뻗어나가고 이게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엉덩이를 어떻게 움직이고 발가락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거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여기서 나중에 오장육부로 다 들어가요. 오장육부로 심장을 움직이고 폐를 움직이고 기침 나고 조금 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척수가 건강하고 뇌줄기가 건강하면은 몸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은 오늘 여태까지는 이제 백지를 다 한 거예요. 백지를. 그다음 우리는 이제 회백지를 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회백지인데 보세요. 이게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게 C1이 뭐예요? 서비컬 1 경수 1번. 경수 1번은 이렇게 두껍네. 여기는 경수 6번. 경추 속에 있는 척수 경수 6번. T3는 뭐예요? 흉수 3번. 이건 요수 4번. 경수 1, 2, 3. 흉수 6, 7. 그 다음에 경수 1, 2, 3, 4, 1, 2, 3, 6, 7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데 왜 그러냐? 예를 들면은 허리 같은 경우는 팔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허리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리 쪽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 처리 안 하니까 이게 회백질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의 위치만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한 가지 모델로 외워놔야 돼요. 이건 지금 내 머릿속에 확 집어넣기 위해서 이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외워놔야 되는데 이게 실제 사진을 염색한 거예요. 실제 우리 척수예요. 이게 등 쪽, 여기 배 쪽, 이 직경은 몇 cm? 직경은 1cm, 1cm밖에 안 돼요. 1c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나비처럼 생긴 게 회백질, 나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백질. 왜 염색을 해놨느냐? 이게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다른 건 다 특성이 있어요. 니슬 염색이라 그래가지고 색깔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놀랍게도 그게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 1950년대 렉시드라는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크게 보면은 그냥 동그란데 그렇죠. 그냥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여기가 후섬유단이잖아요. 후섬유단 여기 그럼 여기가 얇으냐 이게겠어요. 이게 구분되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쪽에 있는 게 손해, 손해 적스로 후손해 적스로 여기 있는 게 이게 척수 손해로 여기는 후척수 손해로 여기는 전척수 손해로 전척수 손해로 끝에 있는 게 척수 올리브로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시상로가 두 개 있고 시상로와 시상로 사이에 척수 피계로가 있었죠. 그럼 여기는 또 운동령이 여기 있었잖아요. 피질, 대뇌피질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은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걸 하는데 이거 회백질 잘 보세요. 회백질이 아까 우리 그림으로 볼 때는 뭐 다 맥힌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맥힌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신경이 여기서 뻗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뻗어 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뻗쳐 있죠. 얇은 거 보이죠? 이게 전부 다 신경망이에요. 바깥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척수 안에서 몸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회백질이잖아요. 신경세포체만 모여 있잖아요.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한다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연결망,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광통신선일 뿐이에요. 광통신선에서 오는 신호를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해서 일을 내는 것은 컴퓨터 본체잖아요. 이거는 컴퓨터 본체예요. 나머지는 전부 광통신선이에요. 컴퓨터 본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하나 삐쭉 튀어나오고 여기 하나 삐쭉 튀어나오고 여기 하나 삐쭉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등 쪽이니까 여기를 후각이라고 해요. 도살 혼. 혼이 뭐죠? 혼. 뿔이란 뜻이죠. 이게서 그래서 이것을 후각, 뒤에 있는 뿔, 이것을 옆에 있으니까 측각, 이것을 전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왜 구멍이 있을까요? 왜 구멍이 있죠? 왜 구멍이 있냐면은 처음에 삼배엽에서 삼배엽 기억납니까? 삼배엽 맨 위에 있는 외배엽이 변해가지고 신경판이 되죠. 분화해가지고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신경판이 그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고 동그란 관이 되잖아요. 신경관이 되잖아요. 그게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게 척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신경관 안쪽에서 세포들이 막 늘어나고 이게 1cm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전체가 그때는 비어 있었겠죠. 비어 있었겠죠. 그 안에가 세포들이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어 있는 공간을 주시를 해야 돼요. 비어 있는 공간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요. 뭔가가. 뇌실도 그렇고 척수도.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이거를 이제 중심관이라고 해요. 중심관. 센트럴 커넬, 중심관이라고 해요. 중심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어 있으니까 거기는 물이 흘러요. 물이. 그 물이 뭐냐? 뇌척수액이에요. 뇌척수액이 쭉쭉쭉 흘러요. 뇌척수액이 뭐예요?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실에서. 거기서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신경줄기세포가. 이 진짜 다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요. 안타까워서 듣는 거예요. 놀라우네. 아니 신경줄기세포가 뇌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센트럴 큰뇌를 따고 쭉 왔다 갔다 한다니 이처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 이게 망가지잖아요. 이거 망가지면 얘가 여기서 이게 쭉쭉쭉 가가지고 이거 고친다니까. 척수를 고쳐요. 척수는 약으로 못 고쳐요. 척수는. 척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척수가 망가지면 그냥 그 밑에 층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돼. 아무도 안 움직여요. 만일에 이 목에서 경수가 이게 끊어지거나 손상을 받으면 전신 마비가 돼요. 허리에서 이게 끊어지면 하체 전체가 마비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척수액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신경줄기세포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후각, 측각, 정각.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알기 쉽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그림인데, 이게 맞는 그림인데, 이걸 그대로 본뜨는 게 아니고, 좀 표현하기 쉽게 한 게 이거예요. 척수 회백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렉시다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이걸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 니슬 염색이라고 하거든요. 염색을 하면은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의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염색을 했더니 색깔이 달라. 10개가 달라. 그래서 10개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층판, 2층판, 3층판, 4층판, 5층판까지가 후각이에요. 후각. 그렇죠? 후각. 아시겠죠? 이게 후각, 이게 측각, 이게 전각이라 그랬잖아요. 5층판, 6층판까지가 후각이에요. 6층판까지. 후각은 뭐냐?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데예요. 감각 신호는 뭐냐? 감각 신호는 뭐예요?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을 말씀드렸잖아요. 특수 감각은 이 얼굴에서 보내는 거고, 일반 감각, 첫 번째 촉각, 통각, 온도 감각, 그 다음에 진동 감각, 그 다음에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전부 다 여기서 처리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쓰인다는 모든 감각을 여기서 1차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상행로, 하행로를 통해서 뇌로 보내고 뇌에서 바꿔 하는 거예요.
1차 정보 처리를 여기서 해요. 1차 정보 처리 여기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보고도 안 하고 해서 바로 처리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통각을 느꼈다. 제일 중요한 게 통각이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아픈 느낌을 받았을 때에 아프다. 뭔가 찢어졌다. 세포가 파괴됐다. 또는 뭐 균이 침투했다. 또는 뭐 암세포가 생겼다. 전부 통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여기서 딱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해야만 여기가 운동이니까 운동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무슨 약을 보내라. 뭐 어떤 면역세포를 보내라. 뭐 어떻게 치료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1번에서 그래서 6번까지가 감각을 담당하는 뇌척수에게 후각이다. 뒷불이다. 엄청 중요하겠죠? 이거 하나하나를 다 구분해서 공부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경세포의 종류까지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려면은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까지만 하시고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거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7번입니다. 7번. 7번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선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7번이에요. 7층판. 7층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솔직히 말해갖고 이거는 이 감각,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척수 상행로, 척수 하행로는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근육. 몸통 근육, 다리 근육. 그러니까 근육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어떤 감각을 처리하냐면은 이거 그냥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물이라 한 잔 마시고 마셔야 돼요. 이제 학술적으로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 안에 교감, 부교감신경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 탁 안 와닿아요. 내장신경이라고 하세요. 내장신경. 어떤 자료에는 내장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의 정보 처리를 여기서 다 해요. 여기서 다 해요. 척수에서. 아니 위가 아프면은 위를 치료하거나 뭐 위를 마사지하거나 뭐 약을 먹거나 이래야 되는데 위가 약해졌다. 이 얘기는 여기서 위를 잘못 관리했다는 뜻이에요. 간 우리 엄청 걱정하죠. 간은 뭐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못 느끼니까 다 망가져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걱정하잖아요. 간의 상황을 여기서 늘 체크해요. 늘. 그냥 실시간으로 늘 단위를 세포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간세포를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정보 처리를 해요. 근데 이게 기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는 이게 연결되는 통신망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장육부도 전부 척수가 관리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어디 있을까요? 오장육부는 척수로 치료한다.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약을 먹거나 운동이 아니라 척수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척추 안에 있는 뇌, 척수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7번 판이 진짜 중요합니다. 7층 판이. 7층 판이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8층 판하고 9층 판이에요. 이거는 간단해요. 운동. 알파 뉴런, 감마 뉴런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란 게 뭐예요? 근육은 움직이게 하는 게 운동이죠. 근방축, 근육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그 기능도 있지만은 운동이란 게 뭐냐면은 사실은 오장육부도 근육이에요. 심장도 근육이에요. 오장육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을 여기서 보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제대로 작용한다 안 한다는 여기에 달린 거예요. 1차로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장이 안 좋다, 특히 대장이 안 좋다, 소장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소장과 대장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엄청 고생하고 있는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소장, 대장을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장, 대장을 관리하는, 우선 감각을 처리하는 이 영역.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을 고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냅틱 프로틴, 시냅스 할 때마다 생기는 그 프로틴, 그게 생명 물질이잖아요. 첨가시. 그게 가서 치료해야 하는 거야. 치료. 세포를 치료하기도 하고,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샤페론, 부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자극도 주고, 혈투, 또 다 같은 의미예요. 몽땅거려 보면 전부 운동이에요. 몽땅거려 보면 전부 운동. 원래 감각이 선행돼야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도 전부,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운동. 그 전부 어디 처리하냐? 8층판, 9층판에서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그죠? 그래서 정각은 감각인데 1층판부터 6층판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7층판은 진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오장육부를 관리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오장육부의 감각을 여기서 다 받아들여요. 여기서 다 받아들이면 몸 전체를 움직여요. 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내까지 다 보내갖고 그걸 심지어는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토하게 한다거나 입맛이 없게 한다거나 그런 모든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여기서 1차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이 기능.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긴급 상황, 세포는 항상 긴급 상황이 돼요.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그 60쪽의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60쪽의 세포 안에는 진짜 우주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 하나에 원자가 몇 개? 무려 100조 개, 100조 개. 우리는 세포 안에 핵만 생각하잖아요. 핵은 하나지만은 미토콘드리아는 그 1000개 가까이 돼요.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파글파글파글. 그냥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셨나? 파글파글파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서 딱 그걸 감지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 작용이에요. 그 조절 작용을 안 할 때 또는 못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후각이라고 1층반부터 6층반, 7층반을 척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8층반, 9층반을 전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10층판이 있어요. 센트럴 큰넬, 중심관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여기까지 다 공부하려면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거까지 세분해서 공부하려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대충은 살펴봐야죠. 그래서 1층판하고 3층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판은 촉각, 통각, 온각, 온도 감각, 고유 감각 이거 다 받아들여요. 다 보고를 받는 거예요. 보고를. 온몸에. 그 보고를 1차 보고를 어디서 받는지 좀 척수에서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대뇌로 보고하지 않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척수에서 다 받아요. 감각영역에서. 2층판 통각 조절이 어디로 보내냐? 망상척수로 보내는 거예요. 3층판에서 6층판까지 촉각, 통각, 온각, 고유 감각 이 전부 다 1층판에서 6층판까지 전부 감각 신호를 받아서 각각 시상으로 보내고 또 망상체로 보내고 척수로 또 손해로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층판에서 6층판이 그렇고 진짜 중요한 게 7층판이라고 그랬죠. 7층판에는 클라크 기둥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클라크 클락이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18번이면 어디예요? 18번. 대추 있는데, 대추열. 그러니까 7번, 7형 주 밑에가 18번 흉수 신경이 나와요. 18번. 목뼈에서 척수. 거기서부터 T3는 어디예요? 흉추.
이거 T3 아닌 것 같은데, L3 같은데. 제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L3 같아요. 네. 요추까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요추 3분까지. 다시 말하면 몸통에 있는 모든 감각을 여기서 다 처리한다. 7층판. 그 다음에 중간 위측액은 T1에서 L2까지. 예. 이제 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천수. 예. 왜 중요하냐?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이게 부교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이게 부교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전부 교감이에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억나시죠? 교감신경은 뭐예요?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뭔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긴장시키는 거고, 부교감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저장하는 거예요. 일을 쉬게 하는 거예요. 부교감은. 그러면 S2에서 F4, S4가 뭐 역할을 하냐? 비뇨생식기. 전부 다 비뇨생식기. 비뇨생식기계의 모든 부교감하는 역할은 전부 여기서 처리해. 여기서. 그러면 다른 거는 부교감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다른 모든 신경 부교감이 여기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한번 듣고만 마세요. 나중에 다시 다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온 모든 그런 것들이 척수에서 다 일어나고 있더라. 이걸 확인하자는 거죠. 그다음 8층반, 9층반 둘 다 운동이라 그랬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 운동이 아니라 세포를 치료하는 모든 것이 운동이다. 뭘로 치료하느냐?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알파 뉴런이에요. 알파 뉴런. 근육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데 근육을 치료하는 것, 근육이 상했을 때 또는 세포 차원에서 세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거나 보내게 하는 것. 예. 약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약.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척수는 항상 그래요. 무슨 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을 만들어서 이 약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어느 지점으로 몇 시까지 보내라 이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걸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걸 누가 하느냐? 8층판과 9층판이 한다. 8층판과 9층판. 여기서 다 한다. 여기서 하는데 8층판은 전정척수로, 망상척수로, 7층판, 9층판 이렇게 자기가 처리하고 또 보내요. 전정척수로가 뭐예요? 전정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거기. 다시 말해서 균형, 몸의 균형. 몸의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죠. 망상척수로는 뭐예요? 망상척수는 망상체에서 내려오는데 중력을 대항해서 몸이 어떻게 이렇게 긴장시키고 또 이완시키고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층판이 진짜 역할하는데 C1에서 S4까지 전부 다. C1이 어디예요? 흉수 1번에서 S4는 어디예요? 세크럴 4. 천수 4번까지 전체. 흉수 전체, 요수 전체, 그 다음에 천골 전체, 천수 전체, 전체의 모든 움직임을 얘가 다 관리한다. 그 다음에 10층판은 이 가운데 중심관 해백질 교차 영역을 관리한다. 자, 이것이 머리에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장부만 나와 있죠. 장부를 관리하는 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측각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온통 근육 다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모든 근육을 척수 어디에서 지시하는가, 어디에서 느끼고 어떻게 지시하는가, 그 회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회로를 공부하면은 오늘 밤새야 돼요. 밤새도 모자라고 내일도 밤새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학하고 1월 첫째 주에 하기로 해요. 오늘 하고 방학을 하는데, 이제 이게 진짜 이걸 알아야 진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오장육부를 포함한 몸 전체를 척수가 관리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니까 그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위치를 아는 게 회로 공부예요. 회로 공부. 그러니까 그 회로를 공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는데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는데 무슨 숙제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딱 10장만 그리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10장 그리면 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안 믿기시겠지만 10번만 그리면 하루에 한 장씩만 그려야 돼요. 하루에 2장 그리는 거는 예, 그건 반칙이에요. 하루에 딱 한 장씩만 그려서 10장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느냐? 그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거 그려야 돼요. 이걸 그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척수 상행로와 척수 하행로가 이렇게 구분돼서 그려졌지만 이제는 반 잘라갖고 척수 상행로 하행로를 이게 다 같이 그려야 돼요. 이게 다 같이. 그 다음에 회백질 이걸 그려야 돼요. 자, 종이를 꺼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제가 그림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고백을 드리는데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마우스를 가지고 표시하려니까 그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이 안 되면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저는 아이고 또 10분 후 종료된다. 우리한테 1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운데 구멍을 하나 그리세요. 가운데, 정가운데. 이게 중심관이에요. 중심관.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가서 점 하나 찍으세요. 맨 이 밑에 같은 크기로 점을 하나 찍고, 자, 오른쪽에도 하나 찍고, 왼쪽에도 하나 찍으세요. 네 군데 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위에 볼록 2개를 만드세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하나 그릴 걸 남겨두고 여기서 크게 원으로 하나 그리세요. 크게, 여기까지. 여기도 크게 하나 그리세요. 예. 예, 이게 삐뚤삐뚤 그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록,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고, 제가 삐뚤삐뚤 그렸어요. 여러분은 잘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이 중심감 위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세요. 저는 삐뚤삐뚤 했어요. 여러분은 삐뚤삐뚤 말고, 여기 밑에서 또 이 중심감 밑에, 중심감에서 가깝게 이번에는 이렇게 또 선을 하나 그으세요. 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 아까 볼록볼록 했잖아요. 볼록볼록 2번째 볼록볼록한 데까지 여기까지 예, 이렇게 연결하세요. 아예.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세요. 연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후각이에요. 후각을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하세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세요. 연결했죠?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척각을 하나 그리세요. 척각. 여기도 조금 내려와가지고 척각을 그리세요. 척각. 그 다음에 여기서 후각. 여기서 이 선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삐뚤삐뚤하지? 자, 됐습니다. 이게 아까 나비처럼 생겼던 그거예요. 이건데,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예, 이런 모양입니다. 정말 못생겼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거. 자, 어떻게 그리냐면은 제일 먼저 여기를 가운데를
선을 쭉 내리세요. 우리가 이제 반쪽만 그릴 거니까 선을 내리는데 여기서 반을 잘라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얇은 행로고 여기가 쐐기 행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 얇은 행로, 쐐기 행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후척수 소내로예요. 후척수 소내로.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전척수 소내로가 되죠. 전척수 소내 끝에가 척수 올리브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측각 옆에 측각 옆에서 이 선을 따라서 내려오고 여기서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교차를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시상로.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끝에 또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외척 척수 시상로. 이게 전척수 시상로. 외척 척수 시상로와 전척수 시상로 가운데 있는 게 척수 피계로. 다 됐죠?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 그 다음 색깔을 바꿀까요? 색깔을 바꿔서 이번에는 운동 주황색으로 올릴게요. 운동은 자 여기서 이 사이에 두 개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삼각형처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피질 적수로, 피질에서 적수로 내려오는 거. 피질 적수로 추체로죠. 피질 적수로 중에서 큰 90%가 내려오는 거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사이, 이 옆에 이만큼 길게 그려주세요. 아이고 모양이 참 안 나오네요. 이게 피질 적수로의 추체로 피질 적수로. 이거는 추체 외로 피질 적수로. 이거는 10% 내려오는 게 너무 크긴 하다. 자, 그 밑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적핵 적수로. 적핵에서 사비 교분 운동. 적핵 적수로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게 뭐예요? 이게 망상척수로인데 이게 교내 망상척수로, 이게 연수 망상척수로. 그랬죠.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위에서 하나, 둘, 옆으로 하나. 예.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균형 감각을 제일 주관하는 게 피계라 그랬죠. 시각 신호. 그래서 이게 피계 척수로. 그 다음에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 전정 척수로. 전정핵에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올리버 척수로. 이 세 가지가 같이 협력작용을 한다. 몸의 균형을 맞출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백질 그래요. 회백질. 일층판. 일층판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닌데. 죄송해요. 이거 지우자. 회백질은 제일 먼저 뭘 그려야 되냐 하면은, 7층판을 먼저 그려야 돼요. 7층판. 아니야. 10층판을 먼저 그려요. 10층판이 이게 동그랗게 이게 하나 그려놓고, 가운데, 여기가 7층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줄을 하나 긋고, 2개 긋고, 또 2개 긋고. 그럼 1층판, 2층판, 3층판, 4층판, 5층판, 6층판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6층판이 되는 거죠. 이건 감각이에요, 감각. 그 다음에 이게 7층판. 7층판은 감각인데, 물론, 몸의 감각도 중요하지만, 이 영역이 특히나 내장 감각. 그 다음에 여기가 8층판, 그 다음에 9층판. 8층판, 9층판. 여기랑 운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리는 요령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해야죠. 이게 뭘 구분해야 돼요?
여기 가운데 얇은 핵은 3개로 나눠야 돼요. 3개로. 3개로 쭉쭉쭉쭉 나눠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S. S. 세크럴 요수. 두 번째는 L. 넘버. 세크럴 천수, L 요수, TH 소라식 흉수. 그다음에 여기도 3개로 나누는데 아니다. 여기는 2개로 나눠야 되죠. 2개로 나누는데 2대1로 나누세요. 이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나누세요. 여기도 T, 여기도 T니까 소라식. 여기는 뭐예요? 서비컬. 경수죠, 경수.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피질 척수로, 이거는 바깥에가 S죠. 하나, 둘. 이거는 세크럴, 럼버, 토라식, 서비컬. 천수, 요수, 흉수, 그 다음에 경수. 네,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눠져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크럴, 이렇게. 럼버, 서비컬, 그 다음에 세크럴, 럼버, 토라식, 서비컬. 천수, 요수, 흉수, 경수.